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을 묻는다면 리버풀이라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 가장 스타성 있는 구단을 꼽는다면 바로 이 팀을 말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EPL을 비롯한 유럽 축구리그의 구단주들은 하나같이 슈퍼리치들이고, 특히 오일머니를 내세운 아랍 출신 구단주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레알 또한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스 정책을 펼치며 큰 돈을 쓰는 구단이지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구단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오일머니의 엄청난 세례를 받지 않고도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레알은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라는 페레스 회장의 이야기처럼 투자한 돈 대비 가장 확실한 성과를 내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레알 마드리드를 만드는 데 일조한 페레스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인들은 물론 축구팬들에게도 그리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죠. 페레스 회장은 정치권에 몸을 담고 한동안 행정가로 활약하다가 스페인 건설붐을 타고 부호가 된 뒤 레알 회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인 ACS와 독일의 호우TF는 오늘날 건설 부문에서 전세계 1, 2위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실적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참고로 이 순위에서 현대와 삼성의 최고 성적은 각각 15, 17위였다고 하죠. 한 분야에서만 1등하기도 힘든데 건설과 스포츠라는 두 분야에서 전세계 1위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본능의 사업가이자 경영자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마드리드 공대를 졸업한 토목공학자였던 페레스 회장은 20대 후반에 이미 공공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계의 인맥을 얻고 훗날 자신이 몸담을 토목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행정가 생활을 한 뒤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정치계에 입문하죠. 한동안 공직자로 충실히 살아가던 그는 79년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정당에 참여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6년 자신이 속한 당에서 탈당하고 새로운 길에 입문하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업에 직접 투신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이 즈음이라고 하는데 산업화에 이어 수많은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며 건설업이 대폭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전쟁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 건설업자들이 돈을 벌고 이를 본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을 설립하며 재벌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페레스 회장 또한 시대의 변화를 읽고 건설업에 투신하여 성공한 것이죠. 행정가로서 건설 프로젝트를 행한 경험, 정치를 하며 얻은 인맥을 통해 10년도 되지 않은 1993년 페레스 회장의 회사는 스페인 유수의 건설 회사가 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그의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 거듭나고 2002년 매출액이 2배나 큰 드라가도스 그룹을 인수, 2007년에는 해외 건설 1위의 독일 기업 호우티프의 지분을 인수하며 오늘날 전세계 1, 2위 건설회사가 모두 페레스 회장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거부의 반열에 오른 페레스 회장의 다음 목표는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취임한 2000년은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리그에서 우승했지만 레알의 주주들은 클럽의 재정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페레스 회장은 레알 마드리드의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흔히 시민구단이라고 말하지만 스페인에서 구단의 지분을 얻을 정도의 인사들은 사실 스페인 정재계의 지도층 인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레알의 주주들은 정치가로서 기업가로서 페레스 회장의 커리어를 잘 알고 있었고 결국 페레스 회장은 2000년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리더로 취임하게 되죠.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저렴하다는 말을 내세운 페레스 회장은 경쟁팀인 바르샤의 루이스 피구를 영입한 것을 필두로 지네딘 지단, 브라질의 호나우두, 영국의 데이비드 베컴 등 전세계의 톱스타들을 영입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진정한 별들의 구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2006년 2월 사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레스 회장의 축구계 경력은 끝나는 것인가 싶었죠. 후임 회장이었던 칼데론 회장이 투표 조작 파문으로 자진 사퇴하게 되자 다시 레알 회장에 도전한 페레스는 새로운 갈락티코 2기를 천명합니다. 호날두, 벤제마, 사비 알론소 등 톱스타들을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루카 모드리치, 가레스 베일 영입에 성공하고 라 데시마를 성공하며 페레스 회장의 갈락티코 2기는 성공적으로 순항하게 됩니다.
BBC 라인으로 칭해지는 벤제마, 베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인은 3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성공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가치를 끌어올렸죠. 호날두를 유벤투스에 보낸 이후 몇 년간 레알은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수년 동안의 다소 아쉬운 성적, 그리고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 레알 회장직의 연임에 성공하며 리빌딩을 구상한 페레스 회장은 레알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포석으로 생각한 은바페가 PSG와 재계약을 하지만 21-22 시즌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페레스 회장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합리적인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선수들의 초상권 수익이 발생할 경우 40%를 레알이 갖는 초상권 정책과 금융에서 최적의 대출금리 은행으로 갈아타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현대 축구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 모델을 레알 마드리드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페레스 회장은 임기 중 레알의 부채를 7억 2천만 유로에서 2억 5천만 유로로 우리 돈 6,300억 원 가까이 절감하는 성과를 내며 재정을 합리화했고, 스타 선수들의 초상권 수익을 공유하게 되어 막대한 이적료 지출 후에도 광고료 수익을 상당 부분 회수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챔스 우승을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의 2022년 기업 가치는 51억 달러로 오늘날 전세계 축구 클럽 중 1위의 기업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 페레스 회장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페레스 회장은 기업가 출신답게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 가량에 달한다고 하죠. 마드리드에 있는 그의 집은 집인지 요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바쁜 사업가답게 멋진 전용기와 요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술품 투자와 같은 슈퍼리치들의 색다른 취미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2012년 이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 ACS와 레알 마드리드 경영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가 추진한 유럽 슈퍼리그 출범은 어마무시한 욕을 먹으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건설과 스포츠라는 두 개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저력의 사나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미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